안녕하세요. 결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망치지 않는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힘든 상황과 맞물려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 것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을 거라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연애 초반에 좋은 감정만을 가지고 결혼을 서둘러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결혼 생활은 갈수록 점점 힘들고 지치고 저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가 싫어질 만큼 고통의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지속하며 버텨봤지만 결국은 저는 홀로 서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좋은 배우자를 고를 것인지,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 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주변엔 절대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자가 나에게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만남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지낼 때는 잘 모르던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나의 반응을 잘 살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잘 들어줄 때가 큰 만족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나의 독특한 취미생활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만족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연인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 큰 만족감이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함께하거나 함께하지는 않아도 존중과 배려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연인과 단둘이 만나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꼭 결혼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나고 있는 사람의 부모님을 여러 번 겪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어나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자라기 때문에 연인의 집에 놀러가서 집도 한번 보고 연인의 부모님께서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나의 연인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이 조금은 잡힙니다. 한두 번 만나서는 절대 알 수 없고 여러 번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중하게 고른 내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되면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내 배우자 맞아? 아니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할 수가 없네 하며 얄밉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모니를 이루며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줄 것 같았지만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거나 기념일을 깜빡하고 지나가 버린다거나 나의 기분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풀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당장 내야 하는 공과금부터 시댁이나 친정에서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양말을 뒤집어진 채로 빨래통에 넣은 일 가지고도 크게 다투게 되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지 큰일 가지고 다투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큰 복병은 육아입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크고 작은 육아 방식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서부터 많이 다투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아기 케어하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출산 후 훅 떨어져 버린 체력 때문에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본인 피곤하니까 씻고 그냥 자버린다거나 육아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지 않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폭발하게 되죠. 남편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쉬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짠하게 봐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내 남편이 오늘도 밖에서 참 힘들게 회사에서 지내다 집에 왔구나. 남편 덕분에 그래도 내가 이런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구나 하며 남편의 덕을 높이 평가해주는 것입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구석에 어쩌니 저쩌니 잔소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육아와 살림하느라 힘들었지 하며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목숨 걸고 힘들게 낳아준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며 그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는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고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힘든 것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정말 한 집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내가 조금 더 상대방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매 순간순간이 늘 감사할 일이 될 것이고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더욱 단단하고 굳건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은 조급함을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외로움에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 누군가와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결핍을 내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면 그 결핍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나의 결핍은 내가 채우고 채워줘야 하는 것이지 절대 배우자가 알아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치지 않는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희 생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